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2월 8일 일요일이고 지금 3시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주말에도 제가 여러분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오늘은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주말에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것도 그렇고 주말에 여러분들 위해서 녹화하고 있는 박 교수도 그렇고 다 같이 화이팅 하자는 의미로 댓글로 한 번씩 화이팅, 네, 화이팅이라고 한번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출이 일정이 있으시다면은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면은 이렇게 댓글들 좋은 말씀들 많이 많이 써주고 계세요. 대처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고 저항과 지지에 대한 설명, 매수 매도에 대한 자리 이런 것들 공부 많이 된다라고 이렇게 댓글도 좋은 말씀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포스코 홀딩스도 제가 분석 도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설명 많이 해주시는 많이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이 종목을 어디에서 사고 팔아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관측해야 하는지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된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코프로를 가지고 우리가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실적에 대한 부분, 흑자에 대한 전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흑자 전환의 성공. 지금 요렇게 그러니까 반반 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더 올라갈 여력이 남아 있다. 아니면은 지금이 고점이기 때문에 이제 빠질 것이다. 뭐 요런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 대립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여기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다." 이렇게 "매수를 자제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에코프로 BM의 차트를 보면 이게 지금 이 주가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의 주가가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명은 어떻게 할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다. 이거는 뭐 기사 내용을 잘못 쓰셨든지 제가 봤을 때는 수급 주도의 과열 양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다 눈이 돌아가서 매수만 하고 있는 거다. 뒤는 아예 생각 안 하고 지금 당장의 실적이라든지 매출에 대한 아예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더 갈 것 같으니까 그냥 매수하고 있다. 라는 타이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다. 약간 좀 앞뒤가 안 맞죠? 네, 그러니까 좀 "진정하세요 주주 여러분들." 이렇게 써 놓고서 "매수 자제."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이해가 됐을 건데 "비싼 주식이라는 거는 안 맞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추격 매수를 자제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주가에 대한 부분들 천천히 한번 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이제 14만 원부터 해 가지고 26만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하루에 20%의 급등도 나와 주고 했었고요. 단기간에 매우 빠르게 오른 주가에 대해서 그죠? 단기간, 짧은 기간 동안 너무 과열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급등 이후에는 증권가에서는 과열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여러분들 좀 적당히 하셔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증권가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번 상승은 업황에 대한 회복이 아니라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은 수급 주도의 과열 양상이다. 업황 회복보다는 수급 쏠림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수급이란 ETF 자금이라든지 그리고 기관에 대한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에 대한 기대 자금이라든지 이런 투자 자금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최근 코스닥 150 ETF에 약 6조 원의 자금이 유입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에코프로 BM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자금이 집중됐다라는 분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자금이 몰려서 오른 측면이 크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에서 나와주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에코프로 BM의 PER이라고 하죠. PER. 무려 100배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PER은 쉽게 말하면 회사가 버는 돈 버는 돈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돈보다
주가가 너무 비싸게 되면 지금 이렇게 PER이 높게 나오는 요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보통 PER이라고 하면 내년 실적 기준으로 이게 측정을 합니다. 내년 실적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에코프로비엠은 2028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PER이 100배 이상이라는 겁니다. 즉 미래에 대한 이익을 기준으로 봐도 그래도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라는 표현이 이제 여기에서 나온 거다. 예, 그래서 매수를 자제해라. 그러니까 지금 26년도를 봐도 28년도를 봐도 너무 과열 양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을 또 보자면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약 410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흑자 전환을 했는데 하지만 이 흑자가 본업이 좋아져서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증권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감가상각 방식 변경으로 약 400억의 비용 감소 효과가 발생했고 이게 그냥 이익으로 지원됐다라는 거죠. 반영됐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영업이 잘 돼서 번 돈이 아니라 회계 처리의 뭐랄까 회계 처리의 변화 거기에 대한 영향이 컸다라는 겁니다.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손익분기점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와 또이또이다. 예, 본전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분석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는 에코프로비엠의 올해 영업이익을 약 1,17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수치는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로 미국에 대한 전기차 EV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전기차 첨단 제조 세액 공제라고 해가지고 당시 이제 IRA가 아니라 그 뭐였죠? AMPC. 전기차 세액 공제에 대한 축소 등으로 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약해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중국 배터리 기업들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배터리에 대한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 회복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중국이 또 뭔 상관이냐라고 하면은 이 IRA와 AMPC를 이제 추진한 미국이 계속해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게 탈중국이죠. 탈중국. 그래서 이 증권사의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18만 원. 근데 현재 주가는 21만 원.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목표 주가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니까 이제 추가 자금에 대한 유입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가격에서 개별 종목 추격 매수는 하지 마라. 예.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자제해라. 좀 신중하게 해라.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는 최근에 급등을 했지만 실적 개선보다는 수급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컸고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높은 상태이고 그리고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과열 가능성 구간이다. 이렇게 지금 증권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좀 진정하고 이 시장을 조금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증권사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만약에 주가가 지금의 차트에서 약간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좀 빠졌습니다. 만약에 빠졌는데 자 빠진 상태에서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진다라고 해볼게요. 더 빠져가지고 한 18만 원까지 내려왔어. 그럼 얘네들 또 뭐라 그래? 또 꺼드럭댄단 말이야. 봐, 내가 얘기했지. 빠진다고. 빠진다고 얘기했잖아. 그게 2%가 빠져도 5%가 빠져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심지어 0.5%만 빠져도 그냥 음봉으로 마감을 해도 시가보다 종가가 낮다라는 것만 봐도 요것만 봐도 꺼드럭댄단 말이에요. 봐, 내 말이 맞았지.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증권가에서는 분석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시세에 대한 예측을 하려고.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빠져도 우리가 예측에 성공했다. 얘네들이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빠진다고 하면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네, 그리고
얼마에서 반등이 나올 것인가? 반등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땐 또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것인가? 이런 식으로는 분석 안 합니다. 단지 지금 더 올라갈 것이다. 저평가되고 있다. 지금 고평가되고 있으니까 빠질 것이다. 이런 말은 누가 못 합니까? 그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아무런 얘기나 싸질러 놓은 다음에 나중에 맞추면은 또 "봐. 내 말이 맞았지." 요런 식으로 그냥 접근하는 거는 누군들 못한다라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180,000 원에 대한 부분만 깨지 않고 돌아 나가면 괜찮습니다. 에코프로 BMA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에코프로를 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에코프로가 오히려 지금 굉장히 과열된 부분을 좀 보여주고 과열이라고 따지자면 에코프로가 훨씬 더 과열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아래 꼬리가 달려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상단 부분에서 과열, 과매수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부분은. 지금 채널이 1대1로 요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1대1로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도 오버슈팅이 나온다? 이거는 과매수 구간이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여기가 지지 라인이잖아요. 그죠? 이 빗각을 A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 B라는 부분을 요거를 이제 B라고 했을 때 지지와 저항입니다. 근데 지금 저항선을 뚫어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죠? 뚫어냈어요. 자, 그럼 이 저항선이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된다? 지지 라인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밟고 올라가는 게 보이시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점을 좀 가져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런 것들을 인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요렇게 지금 채널이 1대1 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자리에서 맞닥뜨렸을 때 반등이 나오고 이 자리가 깨진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전고점이 여기였기 때문에 한 10 여기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16,800 원 그리고 고점으로 12만 12만 원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겠다. 이 12만 원이 깨진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반등 나오는 자리 요게 지금 수렴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상승 삼각 수렴 자리가. 그래서 요 자리에서 이제 맞닥뜨리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죠? 이 비각이 올라갈 것이고 이 정고점과 이제 같이 만나는 자리 요게 인제 한 12만 원이 될 겁니다. 얘가 만약에 지금 이 15만 원이 깨고 나서 요렇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자리를 맞닥뜨렸을 때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나오지 못하고 깨진다라고 하면서 또 10만 원까지 내려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체크하면서 가셔야지.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2차 전지를 가지고 지금 보유하신 많은 분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에 매출, 실적, 이익 아무것도 없다. 단지 EV 하던 애들이 ESS 한다 그랬고 ESS 하려고 하다가 LFP 한다고 했고 이 와중에 현대차가 아틀라스 떡하니 내놓으니까 갑자기 로봇 배터리로 지금 모든 수혜를 받고 있다. 로봇용 배터리.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모든 급등을 보였을 때랑 똑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이 증권가의 분석이 아니라 2차 전지를 매매를 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당시에도 2차 전지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 때문에 전부 다 저점 대비해 가지고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 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화를 하면서 가고 있어요. 당시에는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적정 주가가 과연 얼마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인제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워했었습니다. 사실 고점에 대해서 갱신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고점이다.'라는 부분을 좀 찾아보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적정 주가에 대한 기준선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매물대를 체크하면서 어디에선 저항이 나올 것이고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고 이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계산이. 계산이 되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가 뭐 무조건 과열이다, 뭐 과매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한쪽으로 치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과열 구간인 건 맞지만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당장에 뭐 에코프로가 5% 빠지고 뭐 7% 빠졌다가 뭐 다시 한번 한 10% 오르고 뭐 요런 내용들 양상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20만 원을 찍고 네. 20만 원. 뭐 한 이런 자리 한 30만 원 요런 자리까지 갔다가
맞고 떨어지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주가가 15만 원이잖아요. 이 15만 원인 자리에서 안 팔았어. 25만 원까지 갔다가 맞고 떨어져서 똑같이 15만 원까지 내려왔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고점을 맞고 내려오는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매도를 안 했어. 맞고 떨어졌어. 그다음 여기에서 매도를 하니 있더라도 맞고 떨어지는 걸 보고 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돌아 나오는 걸 보고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된다. 추세에 대한 역전이 나왔을 때 매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를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 매수하지 마라. 요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코프로 BM 주주 여러분들 앞으로도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하면서 네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오늘 주말인데 또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사실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